처형이 우리 집에 온 지 4달이 되어 갈 때쯤 둘이서 술을 한잔하기로 했다.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처형을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처형 옷차림이 옅은 노란색 원피스 차림에다가 오랜만에 예쁘게 화장까지 했다. 살집이 조금 볼륨이 있어 보이고 키는 163 정도의 아담 사이즈. 에어로빅을 오래 했다던데 그래서 인지 균형 잡힌 몸매였다. 처형, 오늘따라 너무 이쁘고 섹시한데. 응? 오랜만에 외출이라 신경 좀 쓰고 나왔지. 나 오늘 미용실에 들러 5만 원 주고 머리까지 했어. 처형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저녁 겸 반주로 한잔하면서 처형이 먼저 말을 꺼낸다. 우리 동갑인데 앞으로 친구처럼 지낼까? 오늘처럼 심심할 땐 소주도 한잔하고. 말도 편하게 하면 좋잖아. 둘이 있을 땐 제부 처형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이름 부르자. 어때? 나는 앞으로 정태아라고 부르게 대신 우리 둘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자. 어때요? 동갑내기인 처형과 나는 친구로 지내게 되었다. 그날따라 처형이 술이 많이 취했는지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고집을 피우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형님이 하시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려 처형네 부부 둘 다 신용불량자 되었고요. 친정과 주변 지인들 저도 모르게 아내도 5천만 원을 처형한테 빌려줬었나 봐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느라 친정에서 야금야금 처형한테 흘러간 돈이 무려 5억이 넘는다네요. 장인어른이 정년 퇴직하고 노후 준비하려고 모은 돈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융통에 줬나 보더군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끌어 도와주느라 처갓집도 지금 빠듯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형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여유돈 있으면 빌려달라고 손 벌린 적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제가 부자인 것도 아니고 어릴 때 아버지가 보증을 잘 못 쓰는 바람에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적이 있던 터라 돈 문제에 대해선 맺고 끊는 게 확실했거든요. 친동생이 돈 빌려달라고 해도 절대 안 빌려준다는 주의예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저 몰래 처형한테 1,000만 원씩 5번에 걸쳐 빌려준 게 5천만 원이고요. 형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처형과도 돈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형님은 어디서 지내는지 빚쟁이에 쫓겨 도망 다니고 있고, 처형은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에 있는 처갓집에 내려가 있는 상태였고요. 사업체와 재산 다 정리하고도 못 갚은 돈이 5억 정도, 그리고 카드빚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갚아야 할 빚은 아직도 많고, 장모님은 처형만 생각만 하면 힘들어하고, 처형은 장모님 볼 때마다 돈 빌려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매일 같이 싸우고 눈물까지 쏟는데요. 처형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와서 세상 물정이라곤 하나도 모르는데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식당 일하러 나간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은근히 언니 댁을 도와줬으면 하는 눈치인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처형댁 빚을 갚아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아무튼 아내도 차마 돈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빚을 다 갚아주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든 처형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긴 주고 싶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형이 장모님과 매일같이 싸우다가 지쳐서 도저히 처갓집에 못 있겠다며 아이들은 당분간 부산에서 지내게 하고 처형 혼자 우리 집에 와서 지내면 안 되겠냐고 집사람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내와 있는 시간보다 처형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처형은 입가에 웃음이 떠날 날이 없거든요. 제가 하는 농담이 너무너무 재미있답니다. 카톡을 주고받다가도 오타 하나만 치면 그걸로 말장난을 주고받고 재밌으면 재밌는 대로 웃고 또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썰렁하다고 웃어요. 그럼 저도 같이 따라 웃고요. 무뚝뚝한 아내와 달리 애교가 많고 살갑게 날 대하는 처형이 점점 좋아져요. 얼마 전에는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끝마치고
당연히 집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문을 열고 나왔다가 처형과 딱 마주쳤는데 나는 그 상황에 엄청 민망했었는데 처형이 한다는 말이 제부 뭐 볼 것도 없구만. 그러면서 서로 마구 웃고 넘긴 적도 있었네요. 집사람이 집에 없을 때는 처형 방으로 가서 놀다 오기도 하고 며칠 전에는 처형이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싶다고 해서 아내 몰래 집 앞 치킨집에서 단둘이 맥주를 마시는데 자꾸 제 옆으로 와서 술을 먹겠다는 겁니다. 너무 가깝게 다가와 당황스러웠지만 처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뭐 어때 우리 사이 이러네요. 전 술 마시는 내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예전부터 너랑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하는데 갈수록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애교 많고 여성스럽고 몸매까지 좋은 여자가 옆에서 자꾸 내가 좋다는데 술이 취해서 실수한 건지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그때 마침 제 팔을 잡아 끌면서 팔짱을 깊숙이 끼더니 나 너 좋아 좋단 말이야 이러면서 주사까지 부리는데 순간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싶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그냥 친구 말고 비밀 친구 할래 이러는 겁니다. 아무도 몰래 만나면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도 없잖아. 말 그대로 우리만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대놓고 자기랑 바람피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고집까지 피우는데. 그래도 그날은 일단 비밀 친구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고 달래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처형이 저랑 친구처럼 지내기로 하면서부터 집안에서 마누라처럼 간섭하고 가끔 잔소리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이프 꼬셔 맨날 나가서 쇼핑하고 오고 그 쇼핑하는 카드 다 제 돈입니다. 처형이 서울 올라오면 곧장 돈 벌러 간다더니 몇 개월 동안 일자리만 구하러 다니다가 못 구해서 일은 언제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신용불량자라서 받아주는 데가 없다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처형카드 빚을 다 갚아주고 신용을 회복시켜줬네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도 이제 신용도 회복되고 했으니 대인관계를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직장 구하기 전까지는 용돈도 달라더군요.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개념 없는 처형이 미울 만한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하는 짓이나 행동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여요.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게. 근데 또 처형은 나를 남자로 생각하고 단 둘이 있을 때면 비속말로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있을 거냐면서 빨리 비밀 친구를 하자는데 솔직히 요즘 두 명의 여자와 한 집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나도 남자니까 무조건 거부한다고 100% 장담을 못할 것 같고 피하기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0살이고 돌싱남입니다. 지방 국립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구미에 있는 대기업 장비 기술직으로 햇수로는 14년째 근무하다가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고 진급에도 누락하는 등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무기력해지고 발전하기는커녕 게을러지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기분이 들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쯤에 안 좋은 일은 겹친다고 했나 결혼 10년 차의 아내가 바람 피우다 들통나서 이혼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난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다. 1년 넘게 방황하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퇴직한 회사 거래처의 대표님이 연락이 와서는 그쪽 회사 생산 라인에 제조장비 설비 부품이나 유지보수 쪽을 외주로 맡아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직원들은 주로 현장으로 파견 나가고 나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었다. 어느 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동시가 너 요즘 사업한다고 바쁘다며. 바쁘긴 뭘.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키보드나 두들기고 있지. 맞다. 너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냐? 결혼식 때 참석 못해서 너무 미안해서 축의금은 넉넉히 넣었다. 괜찮아. 초혼도 아니고 재혼인데 뭘.
그래도 그건 아니지 임마. 넌 재혼이라도 재수 씨는 초혼인데. 내가 자리를 빛내줬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친구의 결혼식 날로 중요한 미팅 날짜가 변경되어 서울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제일 친하던 친구 녀석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터라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다. 저기 너한테 부탁이 있었어. 부탁, 무슨 부탁인데. 결혼식에도 참석 못했는데 모든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내 처 고향이 대구인 거 알지? 응, 당연히 알지. 사실 우리 장모님이 대구에서 보험 일을 하고 계시거든. 요즘 통 실적이 올라오지 않아서 걱정이라며 사위 찬스 한번 쓰자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더라. 대구에서 구미도 가깝잖아. 웬만하면 나 봐서라도 보험 작은 거라도 하나만 들어주라. 너 부탁인데 하나 들지 뭐. 너희 장모님 시간 날 때 구미 우리 사무실로 한번 나오시라고 해. 그래, 역시 너밖에 없다. 내가 원래 이런 부탁 잘 안 하는 거 알지? 실은 우리 장모님이 지금 혼자시거든. 10년 전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보험일 하며 이제껏 두 딸을 키웠는데 며칠 전에도 연락 와서는 실적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도 징징대시길래 동시가 우리 장모님 잘 부탁해. 장마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친구놈의 장모가 전화 한 통 없이 내 사무실로 찾아온 겁니다. 혹시 김동식 씨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수에게 장모님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네요. 그녀는 사위 친구인 나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환하게 눈웃음을 짓는다. 근데 내가 여지껏 살면서 만난 여자들 중에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아름다운 미모였고 또한 몸매도 보통 아줌마와는 사뭇 달라 보일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옅은 화장과 은은한 향수 향기를 풍기며 검정색 투피스를 입은 보험 아줌마의 피부결은 검정 옷 때문인지 몰라도 더 기고 빛나게 느껴졌다. 평소 여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던 나였지만 그녀와 단둘이 사무실에 있다 보니 약간씩 설레기 시작을 했다. 보험 설명해 주겠다며 굳이 내 옆자리로 다가와 앉을 때 나는 정신이 아찔해왔다. 내 나이가 40인데 장모라면 적어도 60은 되었을 줄 알았더니만 키가 165는 됨직한 늘씬한 키에 균형 잡히고 탄력 있어 보이는 체형은 많이 봐도 고작 40대 중반의 아줌마의 모습이었다. 알고 보니 그녀 아이가 52살이란다. 친구놈이 6살 연하의 여자와 재혼한다더니 실은 띠동갑 연하의 여자와 재혼한 거라는데 마누라는 아래로 띠동갑, 장모는 위로 띠동갑이다. 그녀 얼굴은 탤런트로 비유하자면 친구 장모는 영락없는 배우 이일화님의 얼굴과 스타일이었다.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네. 구미에 볼일 있어 왔다가 사무실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돌아가려고 했죠. 괜히 저 때문에 부담 주기 싫어서요. 그러시구나. 저한테 그런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저기 앉으세요. 장모님 뭐 드실래요? 네. 그냥 커피로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처음 만나서 함께 차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정수에게 대충 들은 이야기로는 그녀는 남편이 사고로 죽고 나서 살림만 하던 여자에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해 두 딸을 키웠다는 사실과 최근엔 계약이 별로 없어서 돈벌이가 많이 시원찮다는 내용이었다. 대략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터라 그녀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갔고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만나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다. 그녀를 처음 보자마자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바로 아니 이렇게 예쁜 아줌마가 배우를 하셔야지 무슨 보험 일을 다 하세요. 그랬더니 그녀는 씩 웃더니 애들 키우며 먹고 살려다 보니 하게 된 거죠. 대화를 하던 와중에 내 눈은 자꾸 그녀를 훑어보게 된다. 분명한 것은 그녀도 나를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길래 제 임의로 괜찮을 것 같은 보험 몇 개 뽑아와 봤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녀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적당히 얘기에 맞장구를 치며 시선과 머릿속은 온통 오늘 그녀를 댁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과불한 말이 귓가에 자꾸만 맴돌았고
얼굴엔 엷은 미소가 지어졌다.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녁 시간도 다 되었고 멀리서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저녁 먹으면서 술이나 한잔 하시죠. 그러죠. 뭐 드실래요? 그녀는 내가 보험을 들어줬으니 술은 자기가 사겠다고 했다. 장모님, 우리 이렇게 얼굴 터으니 앞으로는 자주 봐야죠.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차에서 나도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했더니 그녀가 둘 다 외로운 처지네 이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쉬지 않고 떠들어댔고 덕분에 음식점에 들어설 때쯤에는 그녀와 나에겐 처음의 어색함이 많이 사라지고 금세 친근한 사이가 되었다. 물론 그녀에겐 보험 계약을 한 건이라도 더 성사시키기 위해 나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고 나 또한 그녀를 보는 순간 꼬시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탓에 우린 짧은 시간이지만 급속도로 친해질 수가 있었다. 물론 친구의 장모라서 최대한 정중하게 신사적으로 그녀에게 접근을 하였고 일단 대화가 잘 되어야 남녀 사이가 발전하기도 쉬운 법. 그녀 또한 속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일단은 나의 멘트 하나하나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소위 짝짝꿍이 잘 맞는 보통의 남녀 사이가 되었다. 제가 구미에서는 오래 살았으니 아는 지인들도 많고 앞으로 보험 소개 많이 시켜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코가 삐뚤어지게 한잔하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봐요. 나는 입에 발린 소리로 최대한 그녀를 기분 좋게 해주었다. 그렇게 한정식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백세주를 시켜 마시다 보니 그녀도 취하는지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저기 동식 씨 저 많이 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술 취해서 대구는 어떻게 가지? 그녀는 점점 더 말투도 행동도 흐느적거리기 시작했다. 장모님 많이 취하셨네요. 속으로 뭐야? 너무 기회가 쉽게 온 것 아냐. 대구가 집인데 구미까지 와서 술자리에 순순히 따라 나설 때부터 보통 여자는 아닌 듯 싶었다. 일어나서 그녀를 운전석 옆자리로 부축해서 옮기면서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왜 이리 많이 마셨어요. 나도 모르게 그녀를 걱정하는 듯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버렸다. 적당히 좀 먹지. 슬쩍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열도 조금 나고 숨소리도 많이 거칠었다. 창문 쪽으로 쓰러지려고 하길래 팔을 잡고 살짝 잡아당겼더니 힘없이 반대쪽인 내 어깨 쪽으로 쓰러졌다. 그녀를 바로 앉히고 벨트까지 착용해주고 대놓고 한참을 쳐다보는데 올해 52살 된 혼자 사는 젊은 과부. 나이를 거꾸로 드셨나 이혼한 마누라보다 더 이쁘게 보이더라. 나는 할 수 없이 그녀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갔다. 집에 도착하니 그녀도 정신이 돌아왔는지 오늘 일 우리 사위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그러는 거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비밀로 하고 말고가 뭐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지금부터 비밀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다. 나는 그래서 빨리 비밀 하나 만들어줘 봐요. 그랬다.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가 곁으로 다가왔다. 그날 이후 난 친구 장모와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보험 일을 그만두고 구미애와 함께 지내고 있다. 그녀는 늘 상냥하고 나긋나긋하게 대해주고 12살이나 어린 날 자기야 자기야 라고 부르면서 애교 넘치는 모습에 행복함을 느끼며 살고 있다. 날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 여자는 처음이야. 그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우리가 사귄 지 2개월 만에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해 살림 산지가 벌써 3년 차가 되어가네요. 평범한 연인들처럼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고 그러기를 반복하며 아웅다웅 지내다가 갑자기 재혼 이야기를 꺼내네요. 그녀는 자기 나이 때문에 부담되면 혼인신고라도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지금처럼 즐기면서 살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자기는 나한테 무슨 존재냐고. 단지 즐기는 엔조이냐고 자기가 그것밖에 안 되냐며 짐 싸서 대구로 가버린 상태입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상속 문제, 그리고 친구놈이 날 장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복잡한 가족관계 등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떡하면 좋을까요?